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하며 승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등 일부 교역직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강의와 중국 도낭술래 등 특색 있는 승려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다음 달 초 대덕, 해덕 법계 과정으로 연수 교육 일정이 시작됩니다. 부산의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가 서울에서 개관기념 희귀소장본 전시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적 연주자들과의 불교 명상음악 개발 계획을 밝히며 개막 공연을 깜짝 선보였습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를 앞두고 전남 해남 생가터에 스님을 기리는 마을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서울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이끄는 원경 스님의 책 밥 한 술, 온기 한 술이 따스함을 전하는 글로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로 선출된 덕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하며 승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36대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둔 종단 집행부에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등 일부 교역직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 새 주지로 선출된 덕조 스님에게 임명장이 수여됩니다. 축하 꽃다발도 전해지고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 스님 등 은혜사 문중 스님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지면서 총무원장 접견실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덕조 스님은 원행 스님 집권 초반 사회부장직을 2년간 역임하며 종단 안정이란 시급한 과제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본사 주지 임명장을 전하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감회도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스님하고 같이 인도 스페인 우리 동지역 성지순례 갔던 추억을 잘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4년간 교구 화합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구도 잘 아울러서 화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내 어른들 잘 모시고 대중. 은혜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은 중앙중무기관 교육직 소임 경험을 바탕으로 총무원과 교구 간 가교 역할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과 먼저 소통을 하면서 그래야만이 그게 교구 본사가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첫걸음일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 제가 또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원장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일부 교역직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원행 스님이 취임 초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온 대북 교류 협력 사업,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를 책임질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에 총무원 기획국장, 호법국장 등을 두루 역임한 종회의원 범종 스님이 발탁됐습니다. 언제든지 이 남북 관계가 원만해지면 저희들이 이제 신계사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엔 총무원 사회국장과 상인 감찰 등을 지낸 안성 성남사 주지 덕운 스님이 기용됐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을 20년간 했는데 앞으로 더 국내외에 더 활성화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원 홍보국장은 진호 스님, 호법부 상인감찰엔 진요 해능 스님, 호법부 조사과장은 미럼 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석화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선원에서 안거 수행에 매진했거나 군 부대 등 포교 일선에서 활동한 스님들이 대거 총무원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선원에서 수행하시던 분, 또 군에서 또 포기하셨던 분들 다 함께 오셔서 고맙고, 이 종무 행정도 이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원행 스님은 종단 최대 역점 사업인 백만 원력 결집 등 주요 불사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그 역량을 모아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운영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법인처장으로 인석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송광사 벌교 포교당 주지 등을 지낸 인석 스님에게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소임을 맡아줘서 고맙다며 아프리카에 불교를 홍포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26일 아프리카로 떠나는 인석 스님은 종교색을 내세우기보단 소통에 힘쓰면서 배품을 묵묵히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이 올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강의와 불교 문헌학의 보고, 중국 도낭순례 등 특색 있는 승려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다음 달 2일부터 대덕, 해덕 법계 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도 연수 교육에 돌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연수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연수와 대면 연수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수교육은 강좌형과 순례형 연수, 교육원 인증을 받아 진행하는 인증교육 연수,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 활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문사회 문화과정으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불교, AI 부디즘과 통합종단 60년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순례형 프로그램에는 4월 제주불교 탐방과 9월 중국불교의 정수 도낭순례, 10월 일본 불교의 정수 시코쿠 순례와 내포 문화권 불교유적 답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연수교육 안내책자는 전국 사찰에 배포됐으며 조계종 연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 복합 명상문화센터 쿠무다가 개관을 기념해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성파 대종사 글씨 등의 희귀 소장본 전시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함께한 개막식에서 세계적 연주자들과의 불교 명상음악 개발 계획을 밝히며 깜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고 인조비 하늘은 높아 새들이 날아오른다는 선기 가득한 이 글씨는 조계종 차기 종종에 추대된 성파 대종사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 대표적 불화장 석정 스님의 초기 달마도와 이도규, 최종식, 김윤희 등의 현대 미술 작품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마련한 개관기념 특별 전시회가 부산 전시회를 마치고 서울을 찾았습니다. 인연이라는 제목처럼 저에게 인연이 와서 이 작품들이 왔지만 또 다른 인연들이 생겨서 좋은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지난해 12월 부산 송정에서 새로운 개념의 복합명상 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97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는 2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카페 등을 갖추고 새로운 문화 포교 불사에 나섰습니다. 쿠무다에서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포교 활동이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긋는 문화 포교 불사로서 회양되기를 기원합니다. 개막식을 함께한 각계 사부대중들은 3년 가까운 공사 끝에 세상에 나온 센터와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문화 전법을 응원했습니다. 또 부산간 기회에 한번 찾아뵀더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 미술 또 비불교적인 것 또 한국 미술도 있고 서양 미술 추상 풍경이 다 합해진 그런 아주 융합적인 전시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막식 말미 주석 스님은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함께 불교 명상음악을 기획하고 있다며 깜짝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쿠무다 특별소장전은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1전시장에서 계속됩니다. 앞으로 쿠무다가 선보일 새로운 개념의 문화포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다 많은 서울 시민과 불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음 달 8일 새 시즌의 개막을 앞둔 대형 불교 뮤지컬 시다르타 출연진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총무원사에서 시다르타 역의 가수 신유와 박시환, 시다르타 아내 야소다라 역의 가수 권미희와 아이돌 출신 간미연, 마라 파피아스 역의 가수 고유진, 제작사 대표인 김면수 프로듀서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성공적 공연을 기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뮤지컬 시다르타의 세계화를 후원하는 조직인 일천 공덕주의 첫 회원으로 가입하며 출연진과 제작진들에게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원행 스님을 예방한 출연진 가운데 국악가수 권미희 씨는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홍보대사이자 BBS 인기 프로그램인 108가요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양 음악으로 주로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세계로 갈 때는 저희 음악,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악가수 우리 권미 캐스팅해서 한번 그것도 좋은 말씀. 그래서 저희 불교가 이제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그 자체고 역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 문화 세계와도 이 뮤지컬 시다르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의 가르침을 삶과 글로 전한 법정 스님의 생가터에 고인을 기리는 마을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오는 26일로 입적 12주기를 맞는 법정 스님의 자취를 이 마을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 발자취와 강강술래 등 우리 민족 정기가 서려 있는 전남 해남군 우수영. 그 가장자리에 법정 스님의 마을 도서관이 지난달 4일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마을 도서관이 스님을 기억하고 스님의 글과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2010년 스님이 입적하신 후 스님을 기리기 위해 법정 스님 생가터 자리에 마을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법정 스님 마을 도서관은 기념관이 아닌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남음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스님의 생가터에는 마을 도서관을 비롯해 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조망대가 설치됐습니다. 마을 도서관에는 스님의 유언대로 유물을 최소화해 스님의 서책과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조망대에는 스님이 직접 만들어 애용했던 송광사 불이람 나무 의자를 그대로 번떠 만든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도서관이 생긴 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법정 스님 원래 좋아하셨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이러는데 그럴 때 법정 스님의 법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책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의 힐링을 찾는다고 그래요. 해남군은 당초 법정 스님의 생가터 복원을 추진했지만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을 수렴해 수차례 수정을 거쳐 마을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해남군은 마을 도서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수영에는 이순신 장군 호국 정신의 발자취와 강강술래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함께 문화를 개성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소유 철학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법정 스님 마을 도서관.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마음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전북 선운사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대학 본관에서 선운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어 전북 고창과 순창, 군산 등에서 선발된 학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제는 각 지역 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출신 학생들을 연계해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관음사와 화엄사, 용주사, 신륵사에 이어 선운사가 6번째로 참여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환영사에서 교구장 스님이 직접 선발한 동국인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를 보며 감동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운사 교구장 경우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동국대 재학생들과 지역 사찰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1학년 김승리 학생은 선운사에 많은 추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힘들 때 찾았던 곳이라며 선운사가 베풀어준 것처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학생들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장학금 수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도시에서 무료급식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스님의 책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이끄는 원경 스님은 세 번째 작품 밥 한 술 온기 한 술에서 춥고 허기진 속을 채워주는 글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시집 그대꽃처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쓰기에 나선 원경 스님. 몇 해 전 운영상 어려움에 처한 노인 무료 급식소를 선뜻 떠안은 뒤 삶 속에서 느낀 사랑과 연민을 담담히 그려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세상 모든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이게 책을 보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책을 3번째 냈는데 이번의 경우가 제일 반응이 참 좋은 것 같다. 무료 급식소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하셨듯이 순간순간 삶을 무작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구현해낼 때 삶이 더 충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펼쳐온 스님은 여느 봉사 활동가보다 다른 존재감을 각인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한 법석이 될 것입니다. 스님을 도와 봉사 활동을 해온 신도는 책에서 원각사의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문 닫을 뻔한 위기를 떠올리면 아찔하게만 합니다. 스님이 안 계셨으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불교계에서 유일한 무료급식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질 뻔했거든요. 조마조마했는데 스님이 그거를 다시 일깨우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그때 기쁘고. 책에는 20해 넘게 살아온 심고감의 아름다운 사계절도 소개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자연이라도 스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화엄에 꽂힙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한 스님이 새롭게 태어난 데는 심고감도 한몫했을 겁니다. 다시 한 살박이 옹알이부터 시작하여 다시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어야지. 내 나이 누가 묻는다면 아직 한 살백이라서 세상을 모른다 말하리. 배불러도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스님이 차려주는 밥상은 무엇일까? 이타심으로 기쁨을 느낄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너무 또 이탐심이 없이 자기 이기심에만 차 있으면
많이 먹어도 허기 질잖아.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제3대 회장에 임경숙 씨가 추대됐습니다. 덕희봉사회는 삼광사 경내에서 신임 회장 취임식을 봉행하고 회칙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이룬 것과 꼭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이 봉사회 20주년이 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경숙 신임 회장은 임덕희 보살님의 신심과 실천 원력을 받들어 더 따뜻한 봉사단체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희봉사회는 지난 2004년 창립돼 된장과 간장,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의 사찰음식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법송 스님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찰음식 전문 교육기관 향적세계에서 뿌리채소를 활용한 겨울철 사찰음식들을 온라인으로 소개했는데 강의에는 현직 캠퍼스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옛 서울역 주차램프 공간이 공공미술작품을 품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는 옛 서울역 주차램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킹 서울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아티스트 7팀이 참여해 주차램프의 독특한 공간 분위기를 활용해 우주와 같은 공간을 구현하게 됩니다. 백제 사비도읍기 왕릉급 무덤이 모여있는 충남 부여 왕릉원의 한 고분 입구에서 평평하게 깬 돌을 뚜껑처럼 얹은 톡이 2점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톡이 매납 형태는 백제 고분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백제 장례 문화와 제2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단서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